네, 안녕하십니까. 정부입니다. 이거 뭐 미국 대선도 미국 대선인데, 이스라엘이 아주 또 기상천외한 역사에 남을 또 작전을 했네요. 삐삐를 터뜨려가지고 수천 명을 다치게 하고 그 중에서 뭐 수십 명을 죽게 만들고, 참 어떻게 보면 레바논인가요? 네, 그리고 뭐 삐삐도 터뜨렸는데 그 다음에 또 터뜨린 게 무전기. 삐삐하고 무전기를 터뜨려가지고 사상자를 냈다. 정말 이스라엘 모사드의 그 작전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상상을 초월해요.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작전의 효과는 상대에 대한 공포심인 것 같아요. 네, 공포심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까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가? 얘네들이 할 수 없는 게 뭘까? 그러니까 모사드가 개입하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? 뭐 이런 것들. 갑자기 내가 뭐 손이 잘리고 뭐 불구가 된다든지, 내가 뭘 잘못 먹었는데 뭐 독살 당한다든지,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된다든지, 별의별 상상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. 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안보에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잠을 자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. 그런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뭐랄까요,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모사드의 그 작전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역시 아돌프 아이히만이죠. 네, 아돌프 아이히만. 1960년인가요? 1960년.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이에요? 60년 전이네. 60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던, 그리고 얼굴을 싹 다 성형을 해가지고 다른 얼굴로 살고 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찾아내서 이스라엘로 데려와가지고 재판을 한 다음에 공개 처형을 했던 일이 있죠. 아돌프 아이히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태인을 학살을 하는 어떤 그 600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아우슈비츠에서 죽였든 어떻게 했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. 이게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인데,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몇 명을 지목을 했어요. 그 독일에 있는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태인을 가장 이제 힘들게 했던 사람들. 일단 뭐 히틀러가 일단 자살하고 없으니까 뭐 또 웬만한 사람 다 잡혔죠. 뭐 괴링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 다 잡혔고, 요제프 뭐야? 뭐 괴베스? 얘도 죽고.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죽었는데, 이 이제 먼저 냄새를 채고 뭐 SS 친이 되니 뭐니 이런 놈들 다 도망갔단 말이야. 없어졌어. 근데 가장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, 실제로 이제 독가스로 처형을 하는데 가장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 이제 딱 사진을 걸어놓고 어떻게 찾느냐 했는데, 결국 이제 이걸 찾는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,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태인 소녀,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유태인을 많이 죽였다. 나는 그의 아들이다.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거야. 근데 그 여자가 독일계 유태인이었다는 거야.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강한 거지. 독일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, 독일에 신고하면 또 이게 혹시나 옛날 그 독일 잔재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, 그러면 또 이게 묵살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스라엘로 신고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번쩍 눈이 떠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서 이제 잡을 거냐라고 했는데, 그 제보가 또 이상한 걸 수도 있고, 뭐 또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,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모사드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,
성형수술을 해도 귀까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그 아돌프 아이히만의 귀를 연구를 했다는 거야. 귀가 어떻게 생겼냐. 귀 사진을 찍은 거야. 귀가 이렇게 생겼다.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이 얼굴 싹 다 뜯어 고쳐가지고 누군지 모르는데 이 귀 때문에 잡혔대요. 귀를 보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결박을 하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사드의 작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꼼꼼함이에요. 꼼꼼함. 그러니까 우리가 삐삐에다가 폭탄을 넣는다는 생각 자체를 할 때 뭐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삐삐에다가 폭탄을 넣는다는 것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꼼꼼함이 들어가. 그리고 그 삐삐를 소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라도 그걸 어떻게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실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어떤 유통망을 찾아내서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조사하고 그것이 솔직히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은 뭐야? 결국 다 액션입니다. 예, 실행력인 거지.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? 뭐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솔직히 예전부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루 저녁에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별의별 아이디어 어쩌고 나한테 뭐 조언해주는 사람. 뭐 이게 좋고 저거 좋고 형 이런 거 한번 해봐. 뭐 민우야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떠냐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디어는 많지. 누구나 아이디어는 많아. 그리고 뭐 생활의 아이디어, 뭐 생활의 지식 이런 거 저 절대 안 읽습니다. 그런 거 읽어봐야 소용없어요.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에 넘치고 흘러. 그럼 뭐가 제일 힘드냐? 결국 액션이 힘든 겁니다. 액션이. 어떻게 할 거냐?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? 우리가 그놈을 어떻게 잡을 거냐?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한다는 것은 뭐냐? 우리가 보수에서 한동훈이한테 왜 실망했어요? 이재명이를 구속을 못 시켰잖아. 꼼꼼하게 일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야지. 왜 못 시켰어, 이거? 아유, 뭐, 재판부가 어쩌고, 뭐, 판사가, 예이씨. 야, 판사가 뭐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게, 이재명이가 죄가 있으면 구속을 시켜서 결국은 죄를 받게끔 만드는 그런 치밀함이 있어야지. 너 일처리 있다고 그래? 이것 때문에 솔직히 열받은 거예요, 보수가 한동훈한테. 물론 아직 기회는 있지만, 그만한, 오세훈이니 뭐 홍준표보다는 훨씬 낫죠. 왜? 거기는 막 일처리 자체가 없으니까, 예. 뭐, 오세훈 보세요. 이거 뭐, 무슨 뭐, 한강을 맨날 뭐 말만 하지 뭐 한 게 없으니까. 항상 뭐 신통방통이네 뭐네 다 보면은 액션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됐고. 홍준표는 욕만 하는 사람이니까 됐는데 한동훈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일처리가 안 돼. 좀 더 해야 돼. 더 치밀해야 돼. 예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사드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보수주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. 보수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치밀해야 되고 얼마나 이 현장에서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모사드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모사드의 어떤 그 작전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걸 느꼈어요. 이 모사드. 정말 이게,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는 어떤 직장인이라든지 봤을 때 저런 어떤 작전의 어떤 향방, 뭐 진짜 무슨 삐삐를 터트리나 뭐 무전기를 터트리 이런 것들도 뭐 누가 살상하는 건 물론 안 좋죠. 누구 살상하는 것은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살상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전쟁 중이잖아요. 교전국가에서 뭐 살상이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보다 실제로 삐삐가 터져서 가지고 사람이 100만 명이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야, 얘네들의 치밀함, 얘네들의 이 일처리의 이 꼼꼼함이 소름 끼친다. 이 느낌이 들어야 이 이스라엘은 절반의 승리를 이미 한 거예요. 전쟁에서. 이미 전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전쟁에서는 상대 교전국에게 엄청나게 공포감을 준 겁니다. 엄청난 공포감을 준 거야. 이게 사실은 교전국이니까 공포감을 준 거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제품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?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죠. 엄청난 신뢰. 그게 이제 옛날에 뭐 소니라든지 워크맨 뭐 이런 거, 일본차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물건을 팔아제낀 거죠. 똑같은 거예요. 그 지금 일본 제품이 안 팔리냐? 그때 그 꼼꼼함이 없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. 모사드를 뭐 따라하자 그러면 또 보나마나 또 민주당 쪽 이쪽의 사람들이 뭐 모사드 살인마인데 왜 따라하냐. 너는 결국 살인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 뭉뚱그리고 앞뒤 다 자른 다음에 이제
결국은 너 살인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. 그러니까 뭐 거의 IQ 한 60 정도면 되면 이제 다 알아들을 얘기를 막 IQ 60 정도가 이제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얘기인 것처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얘기는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제 고차원적인 다이얼로그는 이제 하기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막 선동적인 거, 막 화끈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라든지 지식적인 얘기는 못하는 거고 다 안 하고 싶어하니까. 근데 아무튼 그거는 민주당 쪽 얘기고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보수가 좀 잘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한국 사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업 내에서 좀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모사드가 보여준 이런 어떤 치밀함 그리고 이번 삐삐도 그렇지만 예전에 뭐 정말 아돌프 아이만을 잡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나 이런 변수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그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정보기관을 대적하는 또 교정국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이쪽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정말 아늑함이 들지. 아늑함. 정말 내가 세금 낼 만하다. 응? 내가 좀 세금 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반대 교정국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? 왜 우리 정부당 저렇게 못할까? 그리고 또 야 우리가 정말 저런 국가랑 싸우나? 엄청난 공포심이 들 거예요. 뭐 외경 어떻게 보면 지금 레바논 사람들이 이런 생각 들걸요? 정말 지독한 놈들이구나.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까? 지금 요번에 이 모사드가 한 작전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체 야 삐삐 뭐야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야. 모사드가 이 작전을 한 건 뭐냐면 최소한의 희생자를 가지고 뭐 솔직히 삐삐 터져가지고 뭐 다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야. 핵무기 터진 건 아니니까. 무슨 뭐 현무 미사일이 뭐 터진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손 좀 다치고 뭐 이랬겠지. 막 가까이서 봤는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는 효과는 뭐냐면 가장 최소한도의 희생을 주면서 가장 적에게 심각한 심리적인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선택했다는 얘기인 겁니다.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. 예, 그게 중요한 거야. 요번에 이 삐삐 테러는 테러로 하겠습니다. 왜? 이건 테러예요. 테러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너희들 나한테 우리가 테러했지. 근데 뭐 걔네들 막 미사일 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죽었는데 우리 그런 거 아니야. 우리는 뭐다? 이 정도로 치밀하게 너희들 죽일 수 있어. 야 테러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. 너희들 하는 테러는 뭐야? 테러가 아니라 그냥 장난이야. 너희들은 그냥 개 잡듯이 잡은 거고 우리는 정말 정밀 타격한 거야. 얘들 우리한테 까불지 마 이 새끼들아. 너희들은 우리하고 급이 틀려. 너희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외계 행성이다 라고 보면 된다.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그냥 열광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가 뭐 국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. 뭐 예를 들면 체코 원전도 그렇고 뭐 이러고 그렇고 그냥 자꾸 어나운싱이라든지 그 말로 뭘 하고 이게 아니야. 실제 어느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. 그리고 실제 뭐 체코 원전이 실제 수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액션을 했느냐. 이 부분을 우리가 보여줘서 최소한 어떤 그 결과물을 최소한 끝까지 올려올 수 있는 그 결과물의 그 향기 효용을 끝까지 우리가 올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국가, 그런 기업,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해서 뭐 정보기관,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하는 국가가 돼야지, 그렇지 않은 뭐 소위 얘기 대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민주당 애들처럼 계속 뭐 100년 전, 200년 전 얘기하면서 친일파네 아니네, 뭐, 그러니까 하기 쉬운 얘기들, 응? 하기 쉬운 얘기들, 뭐 이완용이 어쩌고, 뭐 이봉 누구야 김원봉이가 어쩌고, 뭐 김원봉이가 어쩌면 어쩔 건데. 자기네 할아버지 족보도 못 외우면서 웬 김원봉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웬 100년 전, 200년 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지금 당장을 살아야지. 지금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저기 현실을 살고 있는 애들이야. 옛날에 뭐 2000년, 3000년, 100년, 200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, 지금.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적국에게 어떤 치욕을 줄 수 있고 어떤 액션을 줄 수 있느냐. 이걸 생각해야 돼. 우리가 일본한테 솔직히 전 민주당한테 이런 얘기하고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일본이 미우면 우리가 일본한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액션을 한번 줘봐봐. 그러면 차라리 친일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일본한테 어떤 희생을 줄 수 있어. 어떤 공포감을 줄 수 있어. 그 아마 액션 플랜을 좀 줘봐봐. 저는 그걸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, 민주당이. 저기 이스라엘처럼 진짜 좀 간담이 섭단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든지 진짜. 또 막상 저런 거 터트리려고 하면 또 겁나가지고 말도 못해. 뭐 보복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. 그러니까 겁대가리 많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. 옛날 얘기하면 뭐 상관없으니까.
옛날 얘기하는 거 가지고 뭐 미국, 일본 애들이 때릴 것 같지 않으니까 당장 앞에가지고 깐죽대지도 못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끼리 계속 뭐 친일 얘기하고 막상 보면 또 말도 못해 꿀먹은 벙어리야 이렇게. 그게 민주당 행태예요. 그 꿀먹은 벙어리. 이스라엘 봐. 정말 걔네들이 미워? 아, 그럼 폭탄 삐삐에 넣어가지고 터트려. 뭐 이 외교관계 단절되든지 말든지. 아, 그런 걸 하란 말이야. 민주당이 진짜 니네들 기백이 있으면은. 아, 일본하고 그냥 관계 끊으라고 그래. 그리고 막 일본 뭐 나라 완전히 무슨 뭐 경제 파탄 나도 아, 우리 뭐 진짜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다. 뭐 액션 플랜 한번 줘봐. 단지 기분만 내지 말고 진짜로.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야. 아, 그거를 뭐 주지 않으면서 계속 뭐 헛소리만 하고 있고 맨날 친일파 얘기만 하고 뭐 이완용 얘기만 하고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전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또 생각이 났다. 어떤 생각이 났느냐. 정말 언제까지 말만 하고 액션 없는 소리만 할 것이냐.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모사드 액션, 모사드의 그 찬란한 액션, 정말 그 말만 행동하지 않는 정말 행동이 수반된 액션을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.